그래가지고 대통령실이 직접 뛰어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7월 5일인가요? 7월 며칠이더라 기억이 안 나네. 강인선 네네. 그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제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그게 아마 지난주 같은데 네. 그 저기 통일부에서 사진 그 나왔을 때. 북송 어민들이 그 예. 판문점에서 그때는 사진을 공개하고 그렇습니다. 그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날 강인선 대변인 네. 이제 언론에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헌법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이고 맞아요. 반인륜적인 범죄다 이랬는데 세게 얘기했어요.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하도 엄청나가지고 네네. 아니 그러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장한 건 로마 헌장입니다. 로마 헌장 제 7조에 네. 인도의 반환죄의 정의가 나와요. 거기에는 뭐 그 여러 가지 어떤 살해, 노예화, 네. 그다음에 착취 이런 것들을 집단적으로 자행하고 그런 것들을 또 은폐하거나 자행하기 위해서 추방, 살인, 네. 감금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반인도적 범죄라고 한다. 그런데 그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 관할권은 헤이그에 있는 국제 형사 재판소가 관할한다로 돼 있어요. 만일에 A라는 국가가 네. 이렇게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나라를 침공할 수도 있어요.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 범죄에 책임 있는 개인을 찾아내서 그게 뭐 정치 지도자일 수도 있고 네. 또는 뭐 테러리스트일 수도 아하. 있고 여러 유형의 개인을 찾아내서 네. 헤이그에 있는 국제 형사 재판소에 세울 수 있다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 범죄를 국제 형사 재판소가 제소를 하면 네. 유엔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유엔군이 그 나라를 침공해서 예. 잡아들일 수가 있고 재판에 세울 수 있는 거. 무시무시한 말을 한 이거를 거네요.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북송 어민이 이제 강인선 그 이 양반이 법적인 용어를 정확히 구사했거든. 그 범죄에 해당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을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못한다 하면 제3국이나 이런 데서 아니 저 나라가 자기네가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니 그러면 내가 고발할게. 이래가지고 제3국이 한국 정부를 고소하면 네. 한국 정부를 고소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협조를 해야 돼. 주권을 포기해야 돼. 세상에. 이건 형사 관할권이 네. 국제 형사 재판소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라는 거고 네. 이 북송 사태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윤석열 정부는 이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주권까지 포기할 수 있어야 돼. 국가 주권까지. 그런데 또 웃기는 게 네. 여태까지 그 문재인 정부를 공격한 것의 주요 무기는 이런 국제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헌법 3조였다고. 헌법 3조. 예. 한반도와 부속 도서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거예요. 영토니까. 그러면은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헌법 3조에 대한 근본주의자들이 북송어민 우리 국민인데 왜 북에 보냈냐. 그렇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사실 그걸 그렇게 근본주의적으로 해석하면 북한도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보낸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 영토니까. 우리 영토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영토에 우리 주권이 미치지 않는 불법적인 단체가 있다. 네. 그게 북한이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만 북한도 사실은 대한민국 영토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보낸 거야. 예.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걸 근본주의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 또 자가당착에 빠져.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예. 이거는 어쨌든지 간에 대한민국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수행했어야 되는 사건, 북에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 사건. 왜냐? 이거는 대한민국 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네. 이러면 뭐야?
국내 문제란 얘기 아니야. 그렇죠. 국내 문제다. 국내에서 재판하든 뭐든 했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국내 사실. 문제다. 그러면 여기서 국제법이 왜 나오냐고. 남북 관계라는 게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 국내 문제라면 네. 이건 국제법을 위반하고 말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 그렇네요. 네. 이게 모순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헌법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위반이지 어떻게 양쪽의 위반이냐고. 응? 그러니까 우선 뭘 얘기를 하려면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을 극악무도한 그 거의 헌법도 어기고 국제법도 어기고 반인륜적 범죄다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마오쩌둥이나 스탈린 같은 급으로 만들려니까 아무 말이나 그건을 내뱉은 거야. 그건을 그러면 왜 그 다음 조치 얘기 안 해? 예. 그러면은 우리 주권 포기하고 국제법 재판소에 보내겠다. 그 얘기는 또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웃기는 자들이. 이거 자 그리고 실제 그런 예. 일이 벌어진다면 지금 저기 영상이 공개된 게 국제 여론을 움직였어요. 국제 사회가 지금 큰 자극을 받았다고. 유엔 인권위 그러게요. 뿐만 아니라 그 영국 의원도 뭐 네. 우리 정부에 서신 보내서 진상을 알려달라 그랬고 네. 이렇게 국제 사회가 지금 그러면서 국제 여론 재판까지도 불러일으키겠다. 이런 대담성을 보이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게 거의 대한민국 폭파 작전이라고. 그 순간 네. 이제 그 세계 10위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명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제 사회에 망신을 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떠벌려 놓은 거지. 거의 진짜 할 거요? 이 정도면 거의 자해적인 자폭이지. 자해는 그냥 칼로 몇 번 긋는 거고. 네. 이거는 저 자살 테러 자폭이지 이거는. 자폭이. 그래서 헌법이라 그랬다. 국제법이라 그랬다. 예. 그 헌법이라는 건 뭐야? 이건 국내 문제라는 뜻이고. 근데 국제법 위반을 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아무거나 그냥 아무 법이나 걸면 한다. 이헐령 비헐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요. 네. 법이 그런 겁니까? 법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가지고 예. 이렇게 그건을 일삼고 그러니까 이 칼제비들이 칼 막 쓰는 정권이 이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뭐가 동티난 게 있어도 네. 후임 정부가 참 마음에는 안 들지만 대한민국 국가라는 연속성이 있고 또 정부라는 거는 그 저 정권이 아니라 정부고 국가기 때문에 그 지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데. 어쩔 수 없이 지난 정부의 그 허물이라도 우리가 덮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거 제가 폭로한 거예요. 네, 국회에 있을 네. 때 그때 그 저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를 급히 가. 그러니까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 그때 그 뭐 드루킹 특검으로 왜 그 나중에 단식도 하고 네. 국회 계단에서 얻어 터졌잖아. 그런데 이분을 내가 자주 뵀어. 그 저 국회의장이 있는 그 교섭단체 회의에서. 네. 그 노회찬 대표하고 회의에 들어가면 자주 뵙는데 이분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 간 거는 그 탈원전 때문이다. 원전을 UAE에 수출해놓고 한국 정부는 탈원전한다 그러니까 UAE가 발끈했다. 그건 무마하러 간 거다. 네. 이런 거야. 그런데 내가 보기에 웃기잖아.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래서 진실을 밝혀주마. 네. 임 실장이 왜 갔느냐. MB가 원전을 팔 때 이명 계약으로 UAE하고 비밀 군사 동맹을 맺었다. 비밀 군사 동맹. 그게 뭐냐면은 저기 자동 개입 조항이 있어. 이건 한미 동맹에도 자동 개입 조항은 없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6개 조항 중에도 예. 한국에 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자동 개입한다는 얘기는 없어. 그 반대로 예. 미국은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개입한다고 돼 있어. 그 미국 국내법, 미 국내법에 따르면 전쟁 선포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는 게 아니라 미 의회에 있어요. 네.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그러니까 의회 승인 받고 오겠다. 이러니까 한미 동맹도 한미조차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동맹 조약치고는 너무나 불안하잖아. 네. 그 대신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놓을게. 이렇게 하면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네.
전쟁터에 미군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 개입하는 거야. 이게 뭐 인계철선이란 얘기 우리가 많이 했었죠. 그걸 와이어 트랩, 음. 인계철선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미군이 그 표현을 거부합니다. 아, 우리가 왜 인계철선이냐? 이러면서 그것도 이제는 인정 안 해요. 그래요. 그냥 그럼 28,500명의 미군이 왜 있냐? 음. 그냥 있는 거야. 법적으로나 개념적으로는 그냥 있는 거야. 예. 그냥. 그것도 좀 바뀌었네 개념 자체가. 예. 그랬는데 UAE하고의 그 한미 비밀 군사 동맹 그거 양해각서로 돼 있는데 네. 세 개를 우선 맺었다고 MB가. 여기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있는데 당시 법제처가 격렬히 반대했고 외교부 조약국이 이거 절대 안 된다 그랬거든. 네. 세상에 우리가 중동 국가하고 동맹을 맺어?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걔들 좌천시키면서 MB가 밀어붙여. 그래 원전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이긴 거거든. 예. 그러니까 봐도 근데 새로운 정부가 집권을 했는데 이 사실을 몰랐어. 근데 어느 날 UAE에서 무기 왜 안 줘? 군사 지원 왜 안 해줘? 황당하네요. 국교 단교 할 거야. 이 통보가 온 거야. 그러니 급히 갈 수밖에 없.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놀래서 갔는데 네. 이걸 그냥 까버리고 폭로할까 하다가 저기 그래도 국가 관계인데 네. 앞으로 UAE하고 잘 지내야 되고 국제사회 비밀 군사 동맹이란 게 뭐냐? 망신도 이런 망신이 있냐 해가지고 네. 덮었어. 그다음에 그거 이명박 대통령이 똥 싸고 나간 거 치우느라고 한 1년 걸렸어. 네.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달래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UAE에다가 또 이번에는 저기 군사무기나 뭐 군사 기술, 방위산업 별의별 걸 다 지원하거든. 네. 그러는데 또 검찰에서는 그 군사기밀을 UAE 누설했다고 또 잡아들여. 아. 그게 윤석열 때요 그게. 그래가지고 예. 얘는 또 뭣도 모르고 일하네. 음.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잘못한 게 한두 개입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이것도 제가 폭로를 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아시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게 또 있었겠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폭로야. 그런데도 청와대선 봐주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교의 영역 그거는 그 국가의 고도의 통치 행위거든요. 네. 고도의 정치 행위예요. 그걸 국내법으로 재단하거나 국내 여론 재단할 수 없다. 이거를 사법적 잣대로 치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하. 저기 외교안보의 네. 사법한데 심지어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 뭐 극악무도한 범죄자라고 해놓고도 이제 또 그게 여론에 안 먹혔더니까 사실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네, 네. 국민의 51%가 전 정권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건 납득 못하겠다. 찬성 안 한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두들겨 패면 팰수록 엉뚱하게도 네.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지율이 떨어져. 네. 그러니까 칼제비들의 칼 휘두르는 것 말고 아는 게 없어. 그것도 무공이 낮은 초식이요. 아 무공이 나지. 원래 고수는 아무 때나 칼 안 휘둘러. 고수는. 예? 예. 무공이 낮은 그 저기 양아치형 그 칼제비들이 아무 때나 칼 휘두르고 자해행위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엉뚱하게 지지율을 까먹었어. 예. 그렇게 되니까 자꾸 뭔가 더 권력에 의존하고 더 칼을 휘두르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뒤지겠다. 결국에는 2018년에 그 4.27 판문점 네. 그 저 회담하고 도보다리에서 대화.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에 제출한 그 신경제 지도에가 예. 담겨 있는 USB.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뒤지고 다 이제 까발려 가지고 공개할 필요가 있나? 이게 정말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건가 생각. 그러니까 그런 고도의 정치 행위와 네. 이 어떤 그 외교의 영역까지도 이제 그 치고 나가겠다 이러면서 저기 하는 거는 이거 제2의 대화록 파동입니다. 그 2012년에 네. 양보하지도 않은 NLL 양보했다고 그 평지풍파해가지고 2012년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요. 네. 예. 사실은 그게 결정타였어요. 당시 막 김무성 그 대표가 막 줄줄 읽고 지금 통일부 장관 찌라시에서 권영세 갔다 그러고. 예. 컨틴전시 플랜이 있다. 여차하면 대화로 깔 거다. 월간조선 기자하고 대화한 내용이 녹음이 됐잖아. 네. 이게 대선 때 까졌잖아. 컨틴전시 플랜. 그렇게 재미 보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실제 대화록엔 NLL 포기 발언이 없어. 네. 그러나 선거는 이기고 봐야 되겠다 이거야. 그자가 지금 통일부 장관 가 있잖아. 권영세 장관. 권영세 장관이 통일부 장관 가 있는데 지금 그렇네요. 통일부에서 그렇네요. 무슨 짓 하고 있어? 영상 까고 사진 사진 나오고. 동영상 까고, 하하. 까고 있잖아요. 예. 그러는데 그거 잘 봐. 권영세 장관은 절대 전면에 안 나서 차관이 다 해. 차관이 브리핑 다 해. 맞아요. 통일부 책임자가 누굽니까? 장관이죠. 근데 지가 왜 못 났을까? 음. 여태까지 지은 죄가 있잖아. 아하. 여태까지 전면 나서는 바로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 다 나오게 당연하지. 되고 리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차관 시켜서 지는 뒤로 빠지고 재미만 보면 된다 이거지. 제주는 차관이 넘고 돈은 누가 벌어? 장관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